네. 제가 작년에도 디파에 왔었지만 저희 뭐 전시 부스도 있고 근데 포럼은 듣기만 했지 인제 발표는 처음인데요. 분위기가 참 딱딱합니다. 그래서 그냥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 폰트가 좀 깨져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아 오늘 제목은 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자율주행 누구를 위하여 손을 올리나."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한번 화두를 저희가 던져보는, 그래서 뭐 저희 회사 소개나 이런 부분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을 좀 공유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해 드리면 어, 이게 2021년이죠. 작년에 조선일보에서 보도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41명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75명까지 인원을 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올해 목표가 100명이었는데 사람 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올해 9월부터 이제 에이스랩이라는 스타트업도 대표를 겸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회사를 합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컨트롤웍스는 2009년에 생겼고요. 두 회사 합쳐서 75명 정도로 두 명이 추가됐습니다. 얼마 전에 면접한 친구들 둘 추가해서 77명이고요. 7명의 박사와 13명의 석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존 고객들은 한 200개 정도의 자동차 부품 업체, 그리고 일반 IT 업체들, 그런 회사들이 고객이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는 르네상스 사거리에 이 R&D 센터가 있고요. 용인에 차량 게러지를 한 1000평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그 다음 제어를 소개시켜 드릴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이제 미래 모빌리티 셀럽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아, 기술을 같이 검토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친분을 다지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21년에 작년에 제가 상반기에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을 여러 군데 돌아보고 10월에 시작했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 디파에서 네 번째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디지스트에 가서 저희 소네트 차를 타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타본 자율주행 차 중에는 최장거리다. 6.5km 정도 아주 잘 운영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화두를 말씀드릴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에이다스나 자율주행 레벨 3 뭐 이런 차들은 손을 떼면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법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결국에는 이런 법규가 운전자를 위한 법규냐 OEM을 위한 법규냐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조업하는 회사들한테 면책권을 주는 거죠. 차가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항복하면 네가 책임져, 난 몰라, 운전자 너가 책임져, 그런 논리인데 사실은 그거는 시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뭐 제가 현대자동차에서도 일하고 만두에서도 일했지만 그런 방향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HDA나 뭐 HDA2 이런 서비스를 할 때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동호회들 들어가 보시면 지금 아래쪽 가운데 보이시나요? 저게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뭔가요? 네, 몇 cc짜리인가요? 아닙니다. 500cc짜리를 물을 절반을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핸들에 끼우시면 알람이 안 울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나 법규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시장이 생각하는 게 저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물병을 꽂아놓고라도 손 안 대고 그냥 편하게 가고 싶은 게 누구의 마음인가요?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내분, 자녀분들 마음이죠, 그게.
그러면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려면 결국에는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 영상 플레이 좀 해주실래요? 네, 뭐 유사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이 영상은 중국에서 사고 나는 영상이고요. 중국이라는 걸 어떻게 아실 수 있나요? 네, CCTV가 써 있고 아까 사고 난 차에 한문이 좀 써 있었죠.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자막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3세 아주 젊은 친구가 이제 부잣집 아들이겠죠. 테슬라를 고속도로에서 타다가 중국스럽게도 1차선에 이 청소차가 그냥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레이더 같은 경우는 정지 물체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들이받아 버렸죠. 그러면 저 운전자가 과연 그냥 운전대에 손을 올리는 것만으로 아니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물통을 꽂는 것만으로 자기가 편안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게 죽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저기서 뭐 데이터가 없고 이 드라이버가 오토파일럿을 켰는지 안 켰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래서 아까 뭐 저희 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고가 났죠. 미국에서도 나고 여러 가지가 났는데 건 바이 건으로 대응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의 니즈하고 기술하고의 격차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저희 컨트롤웍스는 뭐 예전부터 자율주행을 하던 회사는 아니고 자동차 쪽의 엔지니어링 회사고 특히 대부분의 이제 비즈니스는 EV 쪽에서 그 전에는 엔진 쪽에서 이루어지던 회사인데 저희가 EV는 전기차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이미 다 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하면 망한다 이런 회사 없죠 거의. 그래서 이미 받아들여진 기술인데 EV는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참고하면 우리가 이 자율주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은 제가 열심히 이제 구글링을 해서 하나씩 찾아서 작업을 좀 했는데 이 IC 인터널 컨버션 엔진이고요. 내연기관 엔진이 EV차가 되면서 우리가 보는 것들 시장에서 지금 보는 걸 가지고 자율주행하는 데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의미고요. 이 그림에서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프리미엄 차가 너무 많다. 보통은 프리미엄이 모델이 작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볼륨을 많이 차지하는 차종들이 모델이 많고 제일 오른쪽에 이제 약간 튀는 그런 차종들이 이제 몇 개 있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은 프리미엄 차종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판이 바뀌었어. 옛날에 엔진 잘하던 다임러, 벤츠, BMW 잘 모르겠고 이제는 전기차 시대야. 누가 더 잘하는지 빨리 뽐내는 회사가 자기들 브랜드 밸류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가 이미 3등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이 현대차 아이오닉 5를 포함한 여러 가지 EGMP 플랫폼을 활용한 차들이 아주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자율주행 할 때도 이 EV 할 때 EV가 시장을 개척한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EV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간단히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표를 하나 이게 선이 잘 안 보이네요.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이런 파워라든가 공간, 운전자가 사용하는 공간이죠. 그리고 배기가스, 효율, 레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하이브리드로 가면서 이 내연기관 인터널 컨버션 엔진 쪽보다 좋아지는 게 있고 안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아실 내용인데 저 좋아지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EV 쪽에는 좀 더 다른 이제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보시면 이 하이브리드로 가면서는 공간이 점점 좁아집니다. 엔진도 넣어야 되고 모터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기름도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기차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레인지나 이런 거나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주행거리를 더 확보할 수 있죠. 근데 EV는 아직까지는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제일 안 좋은 열세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거쳐서 EV로 가는 게 아니고요.
EV가 대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V가 시대가 되는데 하이브리드가 어떤 면에서는 사실 방해가 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하면서 배운 것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하이브리드를 하면서 EV 자체에도 의문을 많이 가졌었지만 이미 시대가 개편이 되버렸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시대가 되면서 이 글로벌 OEM들이 아주 큰 OEM들이 이 EV로 변하려고 하지만 속도 슬로우, 빅 앤 슬로우, 그래서 이런 속도에 아주 느린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폭스바겐, 토요타, GM이 다 이 회사 CI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약간 입체감이 있던 거를 이렇게 입체감을 없애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었는데, 회사 CI만 바꿨지 회사가 안 바뀌어요. 그 얘기는 뭔가요? 쉽게 말씀드려서 회장님이나 오너가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너무 조직이 크고, 누구를 블레임한다기보다는 너무 조직이 크고 버려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바꾸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이 폭스바겐, 이 세 회사가 약간 트렌드가 다른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EV로 돌아서려다가 많은 사람을 해고하고 나서 그게 이 폭스바겐 CEO가 잘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은 아시다시피 이 고용 보장이 아주 크리티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도요타는 야, EV는 모르겠고 하이브리드를 계속해야 된다. 요새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까 제가 표에서 보여드렸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될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도요타가 하이브리드를 계속 고집하는 뉴스를 봤을 때 상당히 사실은 저는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차가 도요타를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GM인데요. GM은 전기차로 가는 건 좋아. 하긴 할 건데 제대로 할 거야 우리는. 그래서 더디더라도 우리가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사실은 아주 스피드에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물론 저랑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동영상으로 약간의 편집을 통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현대기아라고 썼는데, 저는 현대기아 차는 저 금괴를 꺼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간단히 몇 가지 더 코멘트를 해드리면, 이 말씀드렸던 도요타, GM, 폭스바겐은 실제로 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여태까지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저 유리 상자 안에 금괴예요. 엔진 개발했던 거, 트랜스미션 개발했던 거, 여러 가지 최적화했던 거, 차를 이쁘게 내장을 아주 복잡한 스위치와 뭐 고급 가죽으로 데코레이션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20년, 30년 자기 평생의 라이프를 바친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폰 나올 때도 보셨겠지만 그거는 안타깝지만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SDV가 되면서 결국엔 소프트웨어 시대가 되면서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되면 지금 보시는, 이건 하이투자증권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인데 여러 페이지가 있었지만, 지금 보시는 이런 수많은 중국 업체들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이런 빅3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금괴에 꺼낼 게 없어요.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사실은 선도업체보다는 이런 중고업체들이 훨씬 더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EV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이거를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자율주행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레벨 관련해서 제 의견은 아니지,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동의하는 의견인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아이고, 1단계부터 뭐 5단계, 6단계까지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이 2단계하고 3단계 사이의 갭이 아주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크리스 험슨 또 오로라 파운더죠. 저 친구도 나중에 테드 영상 보시면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사람이 달리는 속도하고 빛의 속도를 비교하는 수준이다, 레벨 2하고 3라는 건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저런 레벨을 정의하는 것부터 약간의 부정적인,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 시장이 중요하고 결국에 고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고객들은 여기 이제 IIHS 뉴스에서 보시듯이 그냥 레벨 3 부분 자율주행이 되는 거하고 실제 풀 자율주행 되는 거를 거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됐다. 그래서 그림을 여기 아주 잘 고르셨는데 이렇게 바나나를 까먹고 있는 거죠. 딴짓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테슬라 중국에서 사고 난 것처럼 사고 날 수가 있는 거죠. 저런 포인트들이 시장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이해하시기 쉬운 방법을 제가 찾아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주 부부간의 성공적인 릴레이션십을 위한 테이블인데요. 보시면 이 남편하고 아내가 있죠, 여기. 그리고 맞고 틀리고가 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틀리고 아내가 맞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네. 뭐 당연히 해피죠. 와이프가 맞다. 두 번째, 남편도 맞고 와이프도 맞다. 와이프가 맞다. 세 번째, 남편은 맞고 와이프는 틀렸어요. 누가 맞나요? 네, 정확하십니다. 기 교수님 역시 와이프가 맞다. 그다음 네 번째, 둘 다 틀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남편이 틀렸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전혀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차하고 드라이버의 관계도 이거하고 같아요. 차를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만드시는 분이 저런 남편의 마인드로 하지 않으면 사실 시장에서 쉽지 않다. 그래서 운전자가 차는 잘못 만들었는데 운전자가 맞게 운전하면 당연히 운전자가 옳죠. 그리고 차도 잘 만들고 레벨 3까지 운전자도 제대로 레벨 3 인지하고 운전하면 운전자 맞습니다. 차를 잘 만들었는데 레벨 3까지만 돼요. 근데 운전자는 레벨 4인지 알아. 결국에는 그거는 그래도 운전자가 옳다. 아까 뭐 바나나 사진 보셨지만, 그리고 네 번째, 레벨 4를 둘 다 하려고 했는데 둘 다 틀렸어. 그러면 결국에는 자동차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뭐 여기 써 있지만은 어떤 형태로건 시장은 틀릴 수 없다, 운전자는 틀릴 수 없다, 이런 마인드로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겠고요.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제목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로 더 위대한 걸 만드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이다스를 하는 게 자율주행하는 거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제가 많이 예로 드는 건데, 이게 현재 레벨 3의 현실입니다. 저희 레벨 3 이런 쉬운 운전, 계산기로 치면 이런 쉬운 운전은 차가 해주고, 이런 어려운 운전은 운전자 보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계산기 사실 거예요? 어떠세요? 이거 돈 주고 살 사람 없죠, 사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마켓을 열기는 되게 어려울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 부분이 인제 뭐 하나 포인트인데 두 식은 사실 같아요. 같은 식인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금괴 꺼내는 거 보셨는데 저 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를 저 이벤트를 하는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팔에 힘이 있고 손목이 유연한 사람이 금괴를 꺼내더라. 그래서 저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느낀 거지만 이 현대차가 아주 잘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팔의 힘이라는 거는 오너의 드라이브, 푸시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손목의 유연함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아주 유연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하고 UAM하고 로보틱스로 나눠서 공격적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 이게 19년의 얘기니까 꽤 됐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맞춰서 현대차에서도 이미 뭐 SDV 한다고 얼마 전에도 발표하셨지만 잘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고 있다는 거가 되게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 10월 12일 날 그래서 언락 더 소프트웨어 에이지에서 SDV 시대로 가겠다는 얘기를 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한국의 현대차 또 다른 여러 회사들이 이 소프트웨어 시대에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